네, 13장 사용자 정의 함수 두 번째 시간. 사용자 정의 함수 내부의 데이터를 밖으로 전달하는 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자기소개를 하는 하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두 개의 숫자를 전달받아서 그 수의 합을 알려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DEF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EF,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이름은 플러스. 자, 그 다음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수를 외부에서 전달을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num1과 num2로 숫자 두 개를 전달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숫자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그 숫자 더한 것의 결과를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두 개를 486과 84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hift 엔터 치면 실행을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일단 함수의 내부와 외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함수 플러스는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의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플러스 함수의 내부라고 합니다. 내부. 자, 그리고 이 플러스 함수의 내부가 아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코드가 있는 영역이 될 텐데요. 이거는 함수의 외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함수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도 잘 써놨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함수의 내부고, 그 이외의 부분이 이제 그 함수의 외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함수 내부의 데이터는요, 특별한 반환하는 기능을 작성을 해주지 않으면 이 함수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함수 내부의 값을 밖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가 필요한데요.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return입니다. return. 자, return은 돌려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함수 외부에 돌려줘라. 뭐를? 이 데이터를. 자,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돌려줄 데이터는요, result죠. 그래서 return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나 누르자마자 바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아, return으로 지금 뭘 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result를 돌려줘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를 실행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행해보면 네, 그 결과가 잘 출력이 돼요. 1335로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마지막에 이 result에 저장된 값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다가 돌려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486, 849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남냐면 1335라는 result에 저장된 데이터가 돌려주어지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자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def 한 다음에 함수 이름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 내부에 전달할 데이터가 있다면 매개 변수를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함수 내용 명령어가 쭉 있을 거고요. 만약에 돌려줄 데이터가 있다면 re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값을 전달을 해줄 겁니다. 이 매개 변수로 함수 내부에 전달할 데이터는 인자라고 했어요. 자, 이 함수 외부로 돌려주는 값은 return을 통해 돌려주는 값은요,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혹은 return 값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자와 반환값 혹은 return 값
요게 딱 대비가 되는 개념인 거죠. 이 return은요, 항상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return이 실행되면 반드시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컨트롤 C를 해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V를 하고요. 자, return result를 했죠. 이 밑에 어떤 명령어를 넣어봅시다. 간단하게. print, 자, num1과 num2를 더한 것은 result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프린트가 실행이 될까 안 될까에 유의하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실행을 하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이 밑에 있는 프린트 명령어는 출력이 안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return과 동시에 함수 실행이 종료돼요. 이 return 한 다음에 리절트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1335를 돌려줬다. 그러면 바로 이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return이 함수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요.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대학교별로 국영수 점수를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자체 환산 점수를 사용한다고도 하는데 이 대학은 국어를 30%, 그다음에 영어를 30%, 수학은 40%로 반영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def 해줍니다. 자, 이제 함수의 이름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calculate, 그러니까 계산한다. 뭐를 스코어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매개 변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 함수 내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총 3개예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요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개 변수도 3개가 필요한데 그 의미를 변수 이름에 반영을 해서요. 코리안의 약자인 KOR, 그 다음에 잉글리시의 약자, 그리고 수학의 약자 요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땡땡 한 다음에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환산 점수는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국어 점수는 30%니까 곱하기 0.3, 영어 점수도 30%니까 곱하기 0.3, 자, 수학 점수는 40% 반영하죠. 그래서 0.4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 점수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무엇을 쓰죠? return 한 다음에 환산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인 score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 과정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스텝 1 한 거예요. 자, 스텝 2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국어가 99, 영어가 80, 수학이 72일 때 환산 점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calculate score라는 함수에 인자를 차례대로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국어인 99, 그 다음에 영어가 매개 변수가 두 번째니까 80, 그 다음에 72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82.5가 나옵니다. 이 환산 점수가 80점 초과라면 합격이고 80점 이하라면 탈락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 봐요. 그러면 환산 점수 결과를 또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변수를 기준으로 조건문을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밑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함수의 반환값을요,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수를 우리는 student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student1이라는 변수에는요, 이 학생의 환산 점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student1에 저장된 숫자가 80점 초과라면 이제 합격인 거예요. 프린트 합격입니다. 점수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student1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80이 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else로 그 이외의 경우를 모두 포함을 시켜주고요. 탈락입니다. 점수는 역시 스튜던트 1에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 거는 요거 하나뿐이에요. 자, 스튜던트 1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뭐를? calculate 언더바 스코어의 결과를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튜던트 1에는 자연스럽게 82.5가 저장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실행. 네, 합격입니다. 점수는 82.5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 개의 값을 변환하는 거를 방금 예제를 조금 더 응용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영수 점수를 입력받아서 환산 점수 계산하는 건 동일한데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80점이 넘으면 합격, 아니라면 불합격. 요거를 판단을 하고요. 그 합격 유무, yes 혹은 no라는 그 합격 유무를 반환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 환산 점수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리턴 값이 반환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네요. 네, 한번 해봅시다. 요 위에 있는 거 쭉 긁어서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 해볼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추가를 하면 되겠죠? if 스코어가 뭐보다 크다면 80보다 크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격 유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합격 유무를 저장하는 변수를 pass 언더바 yn이라고 할게요. 자, 80 초과라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yes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유무가 뭐죠? no입니다. no. 그래서 지금 요거 우리 방금 함수 밖에서 한 거를 안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환산 점수와 함께 무엇을 리턴한다? 컴마 패스 언더바 yn 그러니까 합격 유무를 반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요 함수를 실행시켜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스코어 한 다음에 99, 80, 72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결과도 두 개가 나오겠죠. 자, 두 개 한번 봅시다. 나오는지. 82.5, yes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의 리턴 값이 잘 나온 게 보입니다. 요게 두 개의 값이 반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변수에 동시에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1 언더바 스코어라는 거에 82.5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1 언더바 패스라는 변수에 yes나 혹은 no를 저장하고 싶을 때 저장하고 싶은 변수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를 먼저 해주고 여기에다가 저장해라. 자, 무엇을? 이 함수의 실행 결과를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는 환산 점수가 그리고 여기에는 합격 여부가 저장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 처음 이거 배웠을 때 되게 신기해가지고 재밌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합격 여부. 자, 실행을 해보니까 환산 점수라는 텍스트 옆에 이 student 1 언더바 스코어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82.5가 나온 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잘 저장된 거겠죠. 동시에 여기에도 값이 잘 저장이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배워볼게요. 이것도 사실 한 번 이해하면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조금 초심자들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파트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그 이름부터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전역은 전체의 영역을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출생지가 어떤 지역에 국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함수니까 그 지역이 함수 내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전역 변수는 그 반대예요.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전체 영역에서 다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자기소개 함수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 함수에 조금 변화를 주어서요. name을 입력받읍시다. 이름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rint hi 하고 그 다음에 print my name is 입력받은 데이터가 name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name 한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특별히 반환하는 값은 없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 함수 외부에서요.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hi를 하면 이름을 입력받는 입력한이 나타나겠죠? hi 내부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그런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한 다음에 지금 이 안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 외부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name 한 다음에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name은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겠죠. 근데 지금 함수 외부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이름은 제임스. 그래서 이름은 제임스 해가지고 입력까지 받았고 my name is James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에러가 떴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볼게요. name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name이라는 변수가 없는데 너가 사용하고 있어. 이런 식의 에러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지역 변수라서 함수 밖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hi라는 함수 내부는요. 호출되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맨 처음에 실행을 하고요. 두 번째 hi라는 명령어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제서야 그 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어서 함수 내부가 보이게 되고 첫 번째 명령어 실행하고 두 번째 명령에 실행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고 이제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외부가 되는 거예요. 프린트 네임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내부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변수 네임이 여기서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에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함수가 실행될 때에만 보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사용된 지역 변수를요, 함수 외부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요, return을 활용해서 반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컨트롤 C를 좀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return name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밑에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hi를 실행하면 여기에 어떤 값이 남을 거예요. 그 값은 name에 저장된 값이겠죠. 그래서 그 값을 저장할 변수가 또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perso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입력받았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이 name을 perso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함수 내부에 있는 값을 외부로 전달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름은 제임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라고 잘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전역 변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졌고요.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살짝의 제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df 한 다음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fun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함수 1, 그런 다음에 print a, b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 b는 어디에 있냐면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수 외부에서 5와 10을 a와 b에 각각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펑 한 다음에 1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외부에 있는 AB가 전역 변수가 되는데 이 전역 변수의 값을 이 함수 내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A에다가는 플러스는 2를 하고요. B에다가는요, 곱하기는 2를 해볼게요. A는 2를 증가시키고 B는 2를 곱하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와 B에 7과 20이 나와야 되겠죠. 요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 네, 에러가 뜨네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조금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차근차근 잘 봅시다. 자, 에러를 보니깐요. unbound local error라고 뜹니다. 요거 띄어서 세 개의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unbound는 매여 있지 않은이라는, 묶여 있지 않는이라는 의미예요. 로컬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변수가 묶여져 있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사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잘못 썼을 때 요런 에러가 많이 납니다. 지역 변수인 A가 할당 전에 참조되었다라는 건데 잘 봅시다. 지금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A와 B는 전역 변수잖아요. 분명히 아까 이거 없었을 때는 됐단 말이에요.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무슨 값이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고 B에 무슨 값이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A의 값을 증가시키고 B의 값을 곱하고 그럴 때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수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네,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읽을 수는 있지만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 전역 변수는 다 사용된다면서요. 프로그램 전역에서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글로벌 키워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을 사용을 하면요. 전역 변수의 값도 함수 내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자, 글로벌은 어디에다가 붙이냐? 함수에서 그 변수가 사용되기 전에 붙입니다. 글로벌 한 다음에 A, B를 하면요. 자, A와 B는 전역 변수인데 이제 여기에서 수정해도 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프린트 AB까지 잘 실행이 될 건데요. 이게 잘 실행되면 A에는 지금 5가 저장되어 있는데 2가 더해지니까 7이 될 거고 B에는 10이 저장되어 있는데 2를 곱할 거니까 2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예상대로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 네, 7과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을 사용하면 전역 변수라 할지라도 함수 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A와 B에는 7과 20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펑션 1을 한 번 더 실행하면 이 값이 또 바뀌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A는 9가 되고 B는 40이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또 바뀝니다. A는 11, 그리고 B는 80. 그래서 전역 변수의 값도 이렇게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상벌점을 주는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만 잘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요. 상점과 벌점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의 종류를 kind라는 매개 변수로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하고 싶은 점수, 숫자 있죠? 그 숫자를 포인트라는 매개 변수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def 요 리워드 언더바 페널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매개 변수는 kind와 poi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기 전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점과 벌점을 주는 기능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 점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점수가 있어야 거기에다가 뭐 점수를 더하든 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점수를 의미하는 새로운 변수 current 언더바 포인트를 이 함수 밖에다가 전역 변수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현재 이 학생의 점수는 5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 점수는 프로그램 전역에서 다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이 함수 내부에서 먼저 현재 점수를 한번 출력을 합시다. 현재 점수, 현재 점수는 current point. 자, 아마 전역 변수를 읽는 거는 될 거예요. 만약에 kind에 전달된 데이터가 상점이라면 if kind 상점이라면 현재 점수에 더해야 되겠죠. 뭐를? 포인트에 전달된 숫자만큼. 그렇지 않고 kind에 전달된 데이터가 벌점이라면 current 포인트에 빼야 되겠죠. 전달받은 점수 숫자만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urrent 포인트를 증가시키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이 current point라는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수정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 다음에 current point 이렇게 하면 current 네, current point로 명시를 하면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리턴 해야 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current 포인트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현재 점수가 5점이라고 해보고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봅시다. reward 언더바 페널티. 자, 상점 넣어볼까요? 상점 5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현재 점수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원래 점수는 5점이었는데 3.5가 더 붙어서요. 이제 최종 점수가 10점이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컨트롤 C 해서 벌점 줘봅시다. 벌점을 한 2점 줘봅시다. 그럼 최종 점수도 또 바뀌게 되겠죠? 실행해보니까 네, 점수가 10점이었다가 8점으로 깎이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능에서 참조될 때, 많은 함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좀 사용을 하고요. 그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을 때에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3장 사용자 정의 함수 개념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핫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재구조화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